오늘 이 자리는 민선 6기 2주년을 맞아 새로운 100만 대도시 구현을 위한 우리시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PT 영상을 보시고 최인석 시장님의 주요 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다과와 음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하시게 수시로 왕래하시면서 이렇게 다과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PT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PT 상영 전에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휴대폰은 진동이나 전원을 좀 차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토록 새로운 화성. 화성은 지금 미래를 준비합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화성으로 기초부터 튼튼한 사회적 경제를 갖추며 교육으로 미래 시민을 키우는 고품격 100만 대도시 화성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성장의 도시 화성. 아름다운 화성이 펼쳐집니다. 나는 새로운 화성입니다. 화성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문화추모공원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가 조성되고 아름다운 바다 휴양지인 궁평 종합관광지, 매향리를 희망의 땅으로 바꿀 화성 드림파크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말산업 인프라까지 갖추게 될 화성은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경제입니다. 나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따뜻한 경제이자 모두가 주인인 경제 공동체입니다. 나는 노노카페 같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하는 마을 기업이자 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나는 든든한 사회적 경제기금 608억 원을 마련했고 앞으로 더 따뜻하고 희망이 커지는 화성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교육입니다. 나는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이 창의 지성 교육과 함께 크도록 하고 이음터를 통해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는 교육 공동체를 만듭니다. 나는 화성의 좋은 인재, 좋은 일꾼, 좋은 시민을 성장시킵니다. 나는 새로운 100만 대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찾아오고 또 이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디서든 닿을 수 있고 어디로든 뻗어가는 편리한 교통과 화성만의 색으로 풍부하고 차별화된 문화, 관광, 예술 인프라, 나눔과 배려의 복지로 누구나 기댈 수 있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인 도시. 나는 그런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화성이고 새로운 경제, 새로운 교육, 새로운 100만 대도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곳. 나는 이토록 매력적인 화성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귀 기울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향합니다.
다음은 최인석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우리시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최인석입니다.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인사말에 앞서요. 우선 옛날을 좀 회고를 해보면 6년 전이죠. 6년 전 첫 취임을 하고 여러분들을 뵀을 때 자신도 없고요. 또 힘도 들었고 암담도 했던 게 사실인데요. 요즘에 재정법 문제로도 굉장히 두 번째 고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를 반추해보면요. 실제 빚이 성남이 모라토리엄 선언했지만 재정 규모나 기반시설 이런 것에 보면 화성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는데요. 1,700억의 재정 결손이 있었어요. 취임하자마자 1,700억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죠. 종합운동장이 530억 외상공사를 1년 있다가 주는 걸로 처음으로 관급공사 외상공사가 시작됐죠. 실제 시 자체 빚이 2,400억 있었습니다. 갈라비발디 1,700억, 이곳에 전국항 산업단지 3,500억. 도시공사가 이 일을 벌리면서 계속 적자가 났죠. 적자 보전금 1,100억. 결국 시돈이 내려가서 갚아진 거죠. 이게 6년 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산업단지에 있는 현물이죠. 현물 보유. 한 40% 분양됐고 60% 남아있는. 그거 말고 실제 빚은 다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의회 때 370억인가요? 최종 빚을 갚으면서 다 정리됐고, 이제 실제 빚이 남았다 그러면 도시공사에 있는 이 현물 자산, 이것이 이제 매각될 때까지 이자 돈이 몇 푼 나가는 정도니까 전체 금액은 한 1조가 넘죠. 그때 재정 규모가 1조 내외였었을 때예요. 한 7년 거쳐서 이제 다 갚았는데요. 그러면서 아시죠? 제가 2번의 재판을 받았어요. 모두가 옷 벗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와중에 나름대로의 계획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재정은 없고 빚은 많고 정치적으로는 언제 유동적인 상황에 제가 처할 줄 모르는 현실. 계획을 다시 짰어요. 처음에 마음을 내려놓기로는 우선 살림하자. 최소한 다음 시장이 제가 중간에 간두더라도, 아니면 무사히 제가 민선 5기를 마치더라도, 모르죠. 그 다음 선거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하늘이 정해준 거 아닌 다음에야. 그 다음 시장이라도 좀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고 빠지자. 최소한 제가 추진한 사업이 다음 시장은 정치적인 이유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로 포기하지 말 정책만 가지고 가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어요. 그런 정책들이 민선 5기 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금 실현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선 5기에 제가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것은 교육이었었어요. 좀 위배되지 않냐? 다음 시장이 그거 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저도 고민했습니다. 미래 교육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죠. 국영수 위주의 심화 교육. 이것으로 우리 국가의 미래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것이 기존에 개천에서 용나듯이 하는 담보가 있었다면, 그죠? 시험만 잘 보면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시험, 고시를 패스하거나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신분 상승이 있거나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뭐 이런 신분 상승을 담보받을 수 있었어요. 어찌됐든 저희 때만 해도 정말 열심히만 하면 아주 좋은 학원 안 다니고도 그런 길이 열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게 담보되더라도,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프랜카드가 붙었었죠. 연대 졸업하면 뭐하냐? 똑같은 실업자인데.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님께서 실업을 바라보는, 청년의 실업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랐어요. 기금을 조성하자. 월급 몇 푼 내놓을 테니까 기업들도 몇 푼씩 내놔서 기금을 조성해서 우리 청년 실업을 갈무리해보자. 역주행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청년 실업은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거는 더 심화될 거고 자리는 없어질 겁니다. 여태까지 기계 문명이 가져왔던 것들은 인간의 힘을, 물리력을 대신했던 정도였었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알파고의 시대가 왔어요. 전 그걸 보면서도 문화예술만큼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지 않냐. 연산 능력 정도는 그래, 감각적인 거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문화예술만큼 그렇지 않지 않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멋진 작품들을 계속 공부시키면 더 멋진 작품을 얘가 만들어내더라고요. 인류가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곡의 선율들, 인류가 좋아했던 것들을 얘 학습시키면 얘가 작곡 능력도 뛰어나다 하더라고요. 그런 세상이 눈앞에 활짝 펼쳐졌어요.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컨트롤화되고 3D화돼요. 이미 3D 프린트기조차도 여태까지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하다가 이제 금속까지 하는,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목전에 두고 죽기 살기로 써먹지도 않은 국영수이제 심화교육을 계속하자. 잘못됐죠. 그래서 화성은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흘러갈 거니 지역 경쟁력을 제고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더라. 우리 화성에 이렇게 유수한 산업시설들, 현대삼성, 기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으로, 안산으로, 성남으로, 분당으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문제, 그러면서 생기는 지역 공동화 문제, 이런 교통 트래픽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주하는 도시로 좀 만들어보자. 우리가 기업이 없어서 사람이 정주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다. 문화복지시설이나 사람을 담아내는 일들을 고민해보자. 그 최우선에 아이 키우는 방식을 고민해보자. 아이 키우는 방식은 그래요. 전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식의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요. 대기업 위주의 정책과 마찬가지예요. 있는 자 위주의, 가진 자 위주의 입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게임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틀을 깨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제 고민이었었고요. 아시겠지만 그때 재판 과정에 혁신학교의 거의 대부분의 틀은 우리 화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과 수도 없이 협의했고 그 틀의 대부분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정을 못 받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제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있다가 혁신학교의 단점들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완한 것들이 창의지성 교육입니다. 체험학습 위주의 수업을 해보자. 암기식 위주의 공부 탈피하자. 또 우리 공동수업을 해보자. 나만 1등하고 나만 성공하고 나만 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는 형태의 공부를 좀 해보자. 우리가 제대로 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우리 국회의원님들 딥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합의 못하고 헤어지고 합의 못하고 갈등 구조, 이 갈등 소모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디베이트 수업이라는 게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되잖아요. 내 말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니죠. 상대방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내가 그 게임을 주도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방의 장점과 나의 장점을 몰아내는 기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업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5천여 명이 넘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정말 어떤 교육을 해드리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좋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화성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만났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의 교육을 하려면 화성을 떠나라. 화성에서 앞으로 교육하려면 이런 식의 주입식 위주의 수업을 버리고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기능이 없어요. 혁신학교에 주도하는 교장 선생님이 2년 만에 딴 데로 발령 나갔고 나면 도루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화성시가 갖는 화성시만의 교육청이 필요하다. 김상곤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만들어진 게 창의지성교육센터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능은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 교육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심화교육만 해달라. 1등 위주의 교육만 해달라. 학부모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교육의 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학부모를 재교육하자. 주입식 위주의 교사들을 재교육하지 않으면 교사 인프라가 없이 어떻게 창의성 교육을 모두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겠어요? 이 교육청이 안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능을 담자. 우리 선생님들을 재교육하는 기능을 담자. 또 하나가 우리만의 커리큘럼을 가져보자. 교과서가 아주 좋은 책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공통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화성만이 갖는 장단점을 가진 교육의 특화를 필요하겠다. 이런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창의성 교육센터가 생겼어요.
제가 좀 제한된 시간에 교육 얘기를 좀 길게 하는데요. 그 모든 정책이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하면 요거 따로 하고 저거 따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근간은 교육에 뒀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또 다른 정책과 또 다른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학교시설 복합화예요. 이제 다음 달에 9월 달에 첫 건이 오픈이 되는데 이름은 이제 이음터라고 지어졌어요. 중앙초등학교에 생기는 중앙이음터. 학교가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학교에는 사실은 모든 자원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거 있죠. 강당, 실내체육관, 음악실, 컴퓨터실, 도서관 뭐 이런 아주 좋은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방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는 또 다른 재원을 투자해서 중복 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님과 이 창의성 교육의 신뢰가 밑바탕에 두고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새로 지어지는 학교, 앞으로 화성에서 새로 지어지는 학교, 이신도시에서만 55개 학교가 새로 지어지는데요. 이 학교를 분리 설계를 합시다. 교실과 교무실만 있는 것을 학교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교실과 교무실. 이건 개방되면 안 되는, 일반에 개방되면 안 되는 시설이잖아요. 아이들의 안전도 담보돼야 되고. 나머지 음악실, 컴퓨터실, 강당, 실내체육관 뭐 이런 것들. 컴퓨터실 이런 것들. 개방했을 때 우리 주민들과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이 공간은 분리 설계를 합시다. 아이들이 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 운동장도 개방합시다. 공원운동장 하나 가지고는 턱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기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지는 화성의 학교는 거의 다 개방형 설계. 대신에 기브앤테이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학교는 그런 하드웨어를 내놓고 저희는 운영 경비를 내요. 아이들이 쓸 체육 시간에도 우리 시민의 자식이니까 그거 저희가 낼게요. 또 개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민이 있을 때도 저희가 낼게요. 근데 건축 비용의 땅값을 비하면 턱없이 싼 비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앞으로 동탄 이신도시에만 55개 학교가 개방형 설계를 갖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여태까지 재롱장치 한 군데 할 데가 없었죠. 우리 일반인들이 평생 교육 관점에서 인문학 교육이나 뭐 후마니타스 교육 한번 해줄 데가 없었어요. 근데 55개 하드웨어가 생겼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시설은 별도로. 여기 한 걸음 더 나갔죠. 학교가 정말 지역사회 중심이 되게 해보자.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에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렸듯이 지금처럼 내 새끼만 1등하는 이기적인 아이로 키웠을 때 지역사회의 기여나 그 부모님들에 대한 기여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재산 빨리 안 물려준다고 그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던 아이들이 부모님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작금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마을의 자원들을 다 끌어내자. 교사만 아이들 교육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길거리에 담배 피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시시하고 피했어요. 지역이 같이 교육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뒷골목에서 술 먹고 난장판을 쳐도 아이고 괜히 내가 뭐라 그랬다간 어떻게 돼? 마을이 피했습니다. 이래갖고 진정한 교육이 될 수 없죠. 해서 학교시설 복합화 중에 이음터라는 걸 합시다. 우리 동탄 센트럴파크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동탄 1신도시가 토목적인 도시계획은 잘 돼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우수합니다. 고층화됐으니 공원도 많이 일반 신도시보다는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빠져 있었어요. 교육의 본질이 빠져 있었던 거죠. 센트럴파크의 소위 메인 구장은 3,000명 수용 규모의 정규 규장입니다. 지금 시간에 가보십시오. 텅텅 비어서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 학동초등학교를 보면 거대 학교를 만들어 놨어요. 신도시의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손바닥만하게 초등학교를 만들었고 전교생은 1,200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 운동장 하나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실내 체육관 갖고 몇 반이 쪼개 쓰는 이런 현상이 작금의 현상이죠. 근데 그 옆에 동탄고등학교를 보면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어놨어요. 지금 시간에 가보면 우리 아이들이 농구 수업을 하거나 바깥에 야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 자식들 이거 우리 건데 왜 니네들 여기 있어? 야, 니네 실내 체육관을 가거나 학교로 가. 우리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흡족해 하세요. 그렇게 고민해 보시죠. 지금 우리 센트럴파크의 주차 공간만 다시 만드는데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동탄고를 만들 때 지하주차장을 전체를 공사비에 포함시켰다면 선생님 차, 관계자 차들이 많으니 운동장이 작아진 거예요. 거기에 급식실 들어가고 여탄 시설들이 들어갈 때 또 운동장이 작아진 거예요. 지하를 전체를 떠서 센서 기능만 달리하면 선생님들은, 관계자들은 따로 써요. 나머지 일방에 다 개방하면 쓰는 시간대가 달라요. 그죠? 평일날 낮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써요. 선생님도 쓰고. 우리는 공원은 평일날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써요. 그래서 이게 공동 자본시설, 가용시설로는 턱없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학교 설계를 이신도시 할 때는 4만 명급 하나당 학교를 공원의 운동장과 초등학교를 연계해서 지어라 해서 TF팀을 만들었어요. 4년이 넘었죠.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LH 관계자 해서 연계해서 지금 지어진 게 첫 건이 생기고 화성에 13건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만 11건이 확정되어 있고요. 12건째가 확정돼 가고 있습니다. 인구 4만 명당 앞으로 들어올 신도시 모든 곳에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는 학교 운동장에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가 가능한 한 260억짜리 센터가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학교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제가 10월 달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 공립학교의 대부분의 학교는 협동조합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실질적인 교육을 하자. 불필요한 교육하지 말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교육 위주로 교육을 재편해보자. 전 이음터를 그렇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이 4만 명급의 초중고등학교 대표자들이, 초중고등학교가 있죠.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표자를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학부모 대표자 집어넣을 생각이에요. 우리 선생님 대표자 집어넣을 생각이고, 지역 커뮤니티 대표자, 뭐 주민자 지원장이든 이 커뮤니티 대표자,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운영 체계를 만들 겁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계획을 잡게 만들 거예요. 이게 학교 밖 교육과 학교 내 교육이 같이 믹스가 돼 있어요. 그 이음터에서 만약에 아이들 스스로가 초중고등학교에 연계돼 있어요. 일반 사회와 연계돼 있죠. 나 조리사 협동조합을 좀 만들고 싶다 하면 자기가 계획을 짜죠. 나 어떤 과정을 거쳐도 어떻게 주말에 몇 시간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리사 과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스스로 계획해요. 이걸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하면 교육청인 행정적인 지원, 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생태협동조합을 하고 싶다. 고등학생 시각과 초등학생, 중학생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전문가가 가르쳐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의 아이들의 구성원을 보면 친구들 몇만 어울려 놀고 그것도 SNS로 놀아요. 왕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는 나눠주는 거죠.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는 구조. 지역사회가 같이 동참하는 구조. 우리 4만 명급의 동탄 신도시에는 정말 전문가가 많아요. 이번에 화성에 7개 대학과 MOU를 했습니다.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강좌 다 내놔봐라.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초중고등학교의 강당,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가능한 시간대에 강좌를 개설해 보겠다. 양방향이죠. 이렇게 하면은 식용과 교수가 우리 아이들, 이음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돌베길 잔치나 칠순 팔순 잔치, 연말 송년회 어디서 했어요? 뷔페 가서 했죠.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갖고 좀 하면 어때요? 거기에 밴드 협동조합 애들이 출연하면 좀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지역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 실질적인 교육의 형태, 아이들이 정말 해보고 싶은, 이건 수익형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식의 지역이 같이 만들어가는 공교육의 틀을 만들어가겠다. 학교 밖 교육의 틀을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동탄 이신도시에서만 6개가 만들어집니다. 향남 이신도시에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송산 그린시티 3개가 만들어지고 있고, 태안 3지구에 하나, 또 하나는 지금 LH랑 협의 중인데 거의 확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기능이 빠져있는 도시는 어떻게 할 거냐? 집어넣겠습니다. 개념을 조금 바꾸면 되죠. 우리가 자꾸 틀을 깨고 바꿔야 되는데요. 고정 틀에 갇혀 있으면 변화나 발전이 없죠. 혁신이 없고. 화성이 동사무소를 소위 7만급, 6만급 하면서 남아있는 행정부지가 있어요. 여기 지으면 됩니다. 기능만 부여하면 되죠. 그래서 화성 전역을 그렇게 재편해 가겠다. 그것이 시작이다라는 게 이음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뭐 소외된 것들 이런 거 하면서
매항리 평화생태공원 제가 600km를 걸었어요. 민선 오기 때. 이유가 억울했죠.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특별시민한테 특별법을 만들어서 1조 5천억이나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 매항리는 용산은 이태원만 생각해봐도 문제도 일으켰지만 경제적 기여를 서울에 엄청 많이 해줬죠. 우리 매항리는 인적 물적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들이 땅 사서 공원 만들어라. 참 웃기는 정도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해요. 그래서 그거 억울해서 600km를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440% 받았죠. 저희가 60%의 땅값을 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6년 분납해서 17만 평을 확보를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시민들의 합의 과정입니다. 제가 600km 걸으면서 매항리가 무언지 우리한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했고 그 정도 예산 660억 정도 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 동의했다고 봐요. 한백산 매항리 야구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처음에 그것을 사면서 거기 본분에 맞는 평화생태공원만 고민을 했었어요. 17만 평에 이걸 하드웨어를 갖는다?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존치물이 있는 상징성이 있는 10만 평은 냅두고 나머지 것들을 활용하자 해서 드림파크, 이름 좋죠. 드림파크. 고난과 아픔의 역사, 절망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이제 희망의 역사, 꿈의 역사로 바뀌어보자.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만들자 해서 유소년 야구연맹 한명관 회장님과 협약을 했습니다. 아예 일로 이사 와서 전국대 12번 대회는 여기서 다 치르자. 그랬더니 일이 자꾸 번져요. 미국 메이저리그가 일본의 그런 메이저리그 주간컵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유소년들, 유망주들을 빨리 발굴해서 저비용으로 이걸 메이저리그에 끌고 가보자 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화성에 이런 게 만들어진다니까 우리 유소년 야구연맹과 메이저리그 연맹 측과 지지난달인가 MOU를 했어요. 매년 3월 달에 메이저리그컵 주간 야구대회를 하겠다 했고 제가 지지난주죠. 아시아 야구연맹, 아시아 야구 선수권 연맹과 저희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향후 5년, 2017년서부터 5년간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주간 장소를 이곳으로 하자. 회장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총회를 원래 10월 달에 서울에서 해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화성으로 바꾸겠다, 총회 장소를. 그러니 얼추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곳은 제가 자료로 보니까 이래요. 전 왜 이런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는데 이용객이 한 4만 6천 명 된답니다. 일반 방문객이 122만 명, 총 126만 명의 방문객이 예상되고요. 경제 육박 효과가 620억 정도.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지역에서 나는 경제 유발 효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나머지 것들을 다 설명드리면 그런 데서 그런 이유가 있구나. 나머지 10만 평에는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남양 성모성지에 성당 하나가 착공이 됐어요. 마리오 보타. 아시는 분,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의 작품은 그냥 관광지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이상각 신부님이 오신다 그러길래 좌우지간 못 만나게만 해주면 건축허가를 취소내버릴 거라 공간 협박을 해서 결국 만나뵀습니다. 정말 아팠던 땅입니다. 작품 하나 기증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재원과 자료는 같습니다. 약속을 해주셨고요. 2달간 자기가 기초 설계를 해보겠다. 그리고 제안을 하겠다. 시가 선택을 해라. 피터 줌터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정말 대단하죠. 마리오 보타보다도 훨씬 더 아마 세계 손꼽으람쥐의 최고의 이분도 지금 저희가 어레인지 하고 있어요. 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이분도 남양 성모성지에 휴게소 하나를 지금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내주실 거라고 저 믿어요. 그러면 세계적인 조각가들과 이런 평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기증을 할 거라고 믿어져요. 세계적인 공원이 될 거고 그런 공원을 또 만들어갈 가치가 있고 그럴 만한 아픔을 충분히 겪어냈던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요. 백혜련 의원님이 요즘도 계속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저도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이해관계를 제일 먼저 봐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이 표의 두려움에서 떨쳐내지 못하면 본인의 기본적인 처음에 했던 초심은 없어진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입신양명만 남게 되죠. 수원에 뻔히 있는 화장장 1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썼고 주변에 집값이 올라갔고 이거 우리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요즘에 기술은 또 엄청나게 진보해서 거의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우회국회 선동이 있었죠. 전 이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단순히 화장장 하나 짓겠다라는 고민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직이 장의사예요. 지금 장례장을 얼마 전까지 운영을 했었죠. 공직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 십수년 전 이 장의사 일을 배우면서 느꼈던 게 우리나라 장나문학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다. 평생 이걸 바로잡아야겠다. 그때는 고졸이었었어요. 또 신용불량자였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 사람으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문화 하나를 바꿔놓는 존재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해서 고민 끝에 장례 문화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공영상조의 고민을 그때서부터 했습니다. 십수년 전부터. 공공상조를 하자. 왜 병원은 사람 고치고 제일 작은 비용으로 사람 고치고 빨리 회복시키는 경쟁을 해야 될 병원이 호스피스 병동에 투자도 거의 안 하면서 장례장엔 그렇게 죽기 살기로 투자를 할까? 왜 검찰이나 경찰은 이곳에 폭리를 방치할까? 아주 특이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도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를 깨자. 일제시대 때부터 왜곡되어 왔던 장례 문화도 바로 잡자. 장례 복지 차원에서 행정에서 장례를 해야겠다. 그런 모든 고민이 담겨 있는 게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근데 님비 현상 때문에 지역에 반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취재 과정에서도. 반발이 국소적으로 있긴 하죠. 근본적인 반발은 아직도 없습니다. 지역 내 반발이죠. 최초로 지혜를 모아서 5개 시가 했고 나머지 4개, 처음에 10개 시가 출발했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5개가 떨어져 나갔고 이제 5개 남았는데 300억을 받기로 했어요. 건축비용 별도로 나머지 도시에서 저희가 유치하는 소위 보상으로 그 추가적인 내용으로 우리 지역에 그러면 그 300억 주고서 끝날 거냐. 지역분들이 300억의 정도 보상 갖고 이 혐오시설을 나 좋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경제가 다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일자리가 연계되지 않으면 어떤 개발도 독점 자본한테 주지 않을 거라는 제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다라고 생각했고 공용상조 했을 때 엄청난 일자리. 공용상조가 되면 이곳에 장례입장이 100개는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의왕, 군포, 안양 여기서 빠져나갔던 사람들 그 주민들이 우리 공용상조에 태워지지 않겠어요? 화장료서부터 납골 비용까지 다 상조에 태워버리면요. 아주 독보적인 상조 회사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문화특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겠어요. 문화특구로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에 미친놈. 화장장을 가지고 무슨 문화특구래. 처음에 그래서 신해철 아십니까? 그랬더니 신해철은 잘 모른대. 이미자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미자는 안 돼요. 좋으십니까? 좋대요. 이미자 묘역이 조성되면 이게 혐오시설일까요? 관광시설일까요? 그랬더니 갸우뚱하셔요. 송혜 선생님은 저희 추진위원장이에요. 송혜 선생님 묘역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국가를 빛낸 문화체육예술인들의 묘역을 만들어서 그 콘텐츠로 세계적인 관광지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추모관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신해철이라는 가수 추모 공연 때 2만 명씩 사람들이 옵니다. 매니아층이 다 다릅니다. 전 차범근 선배 왔을 때 확신해요. 레베쿠젠 함부르크 시절에 FA컵 우승했을 때 그 희열을 느꼈던 훌리건들 기념행사는 온다고 봐요. 조용필 선배님 일본의 아줌마들 온다고. 박용화라는 분이 지금 성남에 개인묘역에 계세요. 아시죠? 한류했던 박용화. 지금도 일본 아줌마들이 계속 꼭 갖다 주고 근데 기념행사는 안 하고 있죠. 전 최진실 같은 분도 일로 이전에 올 거라고 믿어져요. 기억해 주는데요. 주관이 선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문화특구를 만들겠다. 근데 엊그저께 좋은 일이 있었죠. 그 계기로 어천 역사 KTX 어천 역사가 들어서요.
확정됐습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광명선의 수인선을 그 위치에 세우자. 그래서 수원에서 출발하고 인천에서 출발하는 수인선이 고속화, 4편에 고속화시켜서 시간당 15분당 고속화시켜서 여기서 모든 걸 다 타게 하자라고 전 제안을 했어요. 그게 제일 가격이 덜 듭니다. 수원에서 출발해서 지제를 연결하는 비용, 인천에서 출발해서 광명선을 연결하는 비용이 2개 합치면 훨씬 더 커요. 근데 그분들이 저보다 셌어요. 도지사하고 인천시장인데, 광역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천발 출발에 어천 역사를 태웠어요. 완전히 신도시가 되겠죠. KTX 역사와 일반 전철 역사가 있고 그 옆으로 39번 국도, 5분 거리에 의왕과 천선, 또 5분 거리에 서해안고속도로. 누구나 주택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시리에 빠져서 결혼도 안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아주 싸게 공급되는 주택, 동호인 주택을 만들어 볼 생각. 신도시를 40만급의 신도시를 만들 생각이에요. 어천 역사가 발표되기 전이라 제가 계획에 안 담았었는데요.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의 서부 지역의 교통 라인을 어천역으로 집중시킬 생각이에요. 동쪽은 동탄역, 동탄 복합환승센터죠. 그리고 어천역과 동탄 복합환승센터를 트램 같은 신교통수단으로 연결시켜 볼 생각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요. 전 이게 더 이상 갈등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정치도 정말 한 단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론도 좋고요. 아니면 전 시간이 좀 지나면 호매실동 분들이 야 여기 가깝게 올 수 있게 도로 하나 뚫어달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좋은 문화 콘텐츠를 빙빙 돌아다녀 가면서 볼 일 있겠어요? 당신들 좋아하는 소위 한류 스타들도 있을 거고 당신이 좋아했던 흘러간 스타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의 기념 행사가 여기서 매일 이루어지는데 집값 관계 오히려 집값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회경제라는 부분들의 꼭지를 가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탄의 이음터서부터 출발해서 저녁에 화성이 이거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녁에 제한되는 매항리, 궁평리, 정곡항, 마을산업특구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화성이 주관하는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독점 자본이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식들과 함께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틀을 만들어서 제공할 생각이에요. 기존의 마을 만들기의 경쟁력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해서 지역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놨더니 건물값 잔뜩 올려서 도로 내쫓았죠.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 자산을 활용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받아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 누구한테 뺏기거나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노카페도 사회적 경제 범주에 들어갔는데 제가 유승민 대표랑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사회경제 법안에 대해서 사실 합의를 했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제 앞에서. 저도 거기에 한 축이었었으니까요. 근데 진박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해서 휙 떨겨져 나갔는데 20대 국회에는 전 이게 통과될 거라고 믿어져요. 우리 노노카페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사업이죠. 국민은행 총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전국 국민은행에 이거 태우면 좋겠다. 태워보겠다. 근데 법안이 없어서 못 태운 거예요. 수만 명의 노인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게 화성의 전용불로 생각 안 해요. 어제 창조 오디션에 우수상 받았습니다. 46억. 정부에서 돈 뺏어가도 저는 계속 타와요. 그런 사회경제를 전반적으로 만들어갈 거고요. 창의성 교육은 모두에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궁평리 종합관광지요. 제 왼쪽 어깨에 세월호 빠지가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처럼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궁평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우리 99년대 시랜드. 제가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어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신자유주의 하겠다. 영국의 영광을 재현하자. 해가지지 않는 영국의 영광을 재현하자. 경제로서 저희가 영국이 다시 한번 패권을 잡아보자 해서 내세운 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철회인의 신자유주의. 규제를 혁파하자. 작은 정부하자. 효율 만능으로 하자. 이건 자본 독점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자는 거였었어요. 우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94년도에 성수대교가 왕창 무너졌어요. 95년도에 삼풍백화점 왕창 무너졌어요. 99년도에 시랜드 사태가 해서 아이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했어요. 2000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 경주 마리나 호텔. 눈 좀 왔다고 왕창 무너져서 젊은 대학생 애들이 왕창 깔려 죽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이게 선장 하나 사형시키고 끝날 일인가요? 계속해서 터질 일일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터질 거예요. 그 희생은 우리 서민들한테 전가될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왔어요. 그런 효율들로 우리가 아파트 키도 생겼고 자동차도 생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행복을 담보받거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되진 않았어요. 중산층은 왕창 무너졌죠. 독점 자본만 이익을 받습니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행정을 하거나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해서 제 취임 첫 해에 송파구를 갔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곳에 우리 아이들 위령탑과 우리 아이들 희생을 딛고 나머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수영관을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하늘이 도왔는지 그래서 제가 재선이 됐고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빚 갚은 거 말고는 해놓은 거 없었는데 매니페스토 실천 공약에 민선 오기 내내 전국 꼴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선이 신승이지만 될 수 있었어요. 6월 30일이 시랜드 17주기입니다. 이미 그 아이들은 성년이 됐죠. 제가 가서 조문했어요. 그 전전에 14년도에 어린이 아이들 안전대상에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상금을 전해드렸어요. 이번에 가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내년 세월호 시랜드 행사는 이곳에서 하시죠. 다 짓지는 못합니다. 수령관까지 한꺼번에 다 짓지는 못해요.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아주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 공간을 수 있는 솔밭을 관리할 거고요. 그 주변으로 부모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캠핑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진 캠핑장 집어넣을 거고요. 시랜드 위령탑은 상의해서 그 유족들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질 겁니다. 내년 기념일 전까지. 시민모금 운동할 거고요. 국민안전처에도 예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해안축이 연결되어 있는 매항리와 이 궁평리가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이 마음껏 클 수 있는 또 우리 부모님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궁평리의 그 주변에 보면 공장 시설이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논들도 이제 경지정지가 안 된 논들이에요. 저희가 기존의 관광 상품은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좋고 아쿠아 시설 좋고 뭐 이런 현대화된 개념만 계속 고집을 했고 막대한 자본을 끌어들여서 돈만 투자했는데 그렇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유산을 100% 활용할 생각이에요. 지역 주민과 같이 해서 다랑이 논을 복원하자. 유용축구 이런 거 다 빼버리자. 저는 썰해질, 가래질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 곤충 체험 이런 것들을 엄원데 가서 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라질 하면서 땅강아지서부터 뭐 웅어, 미꾸라지 다양한 생태를 볼 수 있었어요. 둔벙에서 우리가 양수를 해서 논에 물을 댔죠. 그거 다 복원하자. 그래서 여기서 백미리에서 갯벌 체험만 할 게 아니라 물 들어왔을 때의 농촌 체험, 과수 체험 다양한 일들이 도시민들께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것 자체가 관광상품이다. 일본에는 다랑이 논 자체 곡선이 관광상품입니다. 거기에 노랗게 추수가 익은 그걸 내려다보는 것 자체도 힐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찌고찌마리가 그렇게 돼 있죠. 대지에 술지 않은. 그래서 화성의 경쟁력은 그런 데서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아마 올 연말 내년쯤 되면 개방이 될 거고요. 이미 이제 그 해송 보호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항리 평화생태공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빼야겠다. 당성이요. 저희가 6년 고생했어요. 지금은 이제 KBS 특집 다큐 10월 달에 방영될 다큐 고대사 10부작 중에 4부작이 당성 얘기입니다.
저 당성하면 막 설레요. 화성이 갖는 역사적 그 자산이요. 지사님한테 이번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초선이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 재선인데. 그래서 좀 가르쳐 드렸어요. 이 경기도 지정문화재고, 경기도가 내년에면 1000년이 되는 해죠. 경기도 1000년 역사의 제일 중심 역할을 했던 게 이 당성이죠. 1000년 그 이전서부터, 삼국시대 때서부터.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쯤일 거예요. 고려 신라 백제가 한강 유역에 전투를 벌였고 신라가 그곳을 차지하면서 대당 교역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그 저력으로 통일 신라의 목을 달성할 수 있었다. 여기 모순점이 뭘까요? 한강 유역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조선시대 때 이후의 사관입니다. 신라가 수도가 어디 있었어요? 저 경주에 있었어요. 개성에 있었고. 한강 유역은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거긴 뻘이었었어요. 우리나라 배를 기억해 보세요. 배. 고대의 배. 황포도 때. 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평저형 배라 그래요. 평저형 배. 바닥이 평평해요. 왜 그랬을까요?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 또 강진의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이 수도 한복판까지 이송을 하려면, 조선시대 때도 뭐 이송하려면, 이 조수간만에 차가 써서 다 뻘이에요. 옛날에 토목 기술이 없었죠. 장보고가에 왜 괜히 섬에 가서 기지를 만들었겠어요? 내륙은 뻘이라 배가 접안을 못해요. 근데 중국의 정화 아시죠? 정화. 명나라 때 해상 왕국을 만 정화. 수백 톤짜리 배를 건설하고 저 남진하를 거쳐서 서양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해상을 제패했죠. 이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바닥이 V자 형태예요. 서해안에 접안할 수가 없어요. 인천 헛소리입니다. 옛날 고대사의 인천은 사람 살던 데가 아니에요. 그냥 뻘에서 조기 주워 먹는 데죠. 평택도 마찬가지죠. 유일하게 이 정곡항 있는 이 마산포 있죠. 마산포. 현대까지 쓰인 겁니다. 마산포가. 대원군이 거기서 끌려갔어요. 원효가 여기까지 왔다가 원효는 일체유심조. 해골물설 아시죠? 돌아갔고 의상은 이 마산포에서 당으로 간 거예요. 그곳을 관리하던 게 왜 당성이냐? 이거 쓸데없이 당성. 천혜의 해군기지. 고대 사회는 토목 능력이 안 돼서 만들 수 없었던 천혜 큰 배가 접안하고 방파제 시설했던 대부도가 방파제 시설을 했어요. 이곳이 실크로드의 중심점입니다. 대당 교육의 중심점이고요. 이곳을 차지하는 자가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육하고 그 상행위를 하면서 실력을 키워갈 수밖에 없었던 곳입니다. 한강교육은 절대 안 했었죠. 그래서 전 여기에 집중했고 동북공정, 서북공정 해외 책들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우리나라의 고대사는 남아있질 않아서 중국의 학자들과 얘기하고 하면서 요즘에는 문헌이 정확지 않아도요. 소위 빅데이터라는 게 역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중국에서 왕래했던 배의 90%는 정곡항을 거쳐갔더라.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요. 동양의 베네치아다. 실크로드 전 과정에 주도했던 세력은 오스만 투르크족이에요. 베네치아.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 역할을 별로 못했어요. 중국에서 났던 물산이 많았던 거예요. 비단하고 향 이런 것들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상품 2가지. 여러분 신라방도 배웠죠? 신라방, 모르시는 공부들 안 하셨어요? 신라방이라는 게 중국 동해안에 신라방이라는 게 많이 있었다잖아요. 그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못 배우셨죠? 제가 밝혔어요. 역관의 역할을 했어요. 역관. 그 터키족, 오스만 투르크족의 어순과 우리의 어순이 같죠? 중국 사람들의 어순은 어디랑 같아요? 중국 애들이 뭐 잘해요? 외국어 중에? 영어 잘해요. 영어랑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통역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리했어요. 또 하나가 상단을 꾸리고 교육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물산 중에 많은 게 중국산이긴 했지만 제일 중요했던 2가지. 그 상단의 가치가 이 2가지가 빠졌을 때 거래를 안 해야 할 정도. 유럽의 귀족들이 그것만 찾는 거. 그게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양은 안 많았지만 신라비단. 신라비단하고 백두산 노루사양.
문헌에 요만한 노루사양 하나가 금계 30제곱센티미터랑도 안 바꿨다. 1000년 전에 이미 짝퉁이 거래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왜 사양이냐, 왜 향이냐. 아시죠? 중세 때 유럽의 도시구조. 굉장히 도시는 발달했어요. 근데 관계시설은 엉망이었었죠.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었었잖아요. 일부만 빼놓고. 집 바깥에만 나가면 다 인분이고 우마차에 똥에 그랬어요.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향을 피우고 좋은 사양을 가진 사람이 좋은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중했고 그것을 통제하면서 모든 물산을 통제했던 게 신라 계열입니다. 그 관문의 중심이 당성이고 이곳이에요.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가치를 왜? 그래서 이 가치를 KBS가 이제 인정하고 역사 다큐 10부작 중에 4시간, 4편이 제작되고 있고 제가 해양 실크로드에서 며칠 전에 연태와 레주를 갔다 왔어요. 그 내용도 다 담깁니다. 또 며칠 전에 했던 해양학자들의 토론회 과정도 당성에 왔다 가셨어요. 서양학자든 일본학자든 오셨다 가셨어요. 그것도 또 담깁니다. 다 KBS 다 촬영을 해갔어요. 그래서 그래픽 기술도 넣고 현대적인 내용도 감안해서 한 4부작. 그게 방영이 되면 관점이 바뀔 겁니다. 그런 엄청난 곳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화성의 당성입니다. 말산업특구에 대한 부분이요. 지사님께 이것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창조 오디션에 어딘가 저 상정호수 뭐 어디를 말을 해서 상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화성의 경쟁력이 연태에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인 관광 교류 한번 해보자. 비봉습지가 있어요. 말 올레길, 말을 이제는 이 작은 공간에서 그냥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중화시키자. 말하고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게 물 빠진 해안선을 달리는 거더라.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석양 무렵의 궁평리 솔밭을 디립다 달리는 추억을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비봉습지에서부터 우리 화성에서 가지고 있는 말의 인프라를 모든 거를 재편할 생각이에요. 이제 아무 데서나 타고 아무 데서나 놔버리면 되게. 갈아타버리면 되게. 그래서 비봉습지는 왕복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끝나면 여기에 뭐 말 교련장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용역 결과에 따를 거예요. 재편할 때니까. 요 끝나는 데다가 보트장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건 수자원공사에 이미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수상보트를 타고 송산그리스 서축부지까지 와요. 여기 마리나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시흥마리나 안산마리나랑 연계되어 있는 마리나 시설입니다. 여기서 내리면 여기에 또 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여기서 말을 타고 대송지구를 다 달려 내려옵니다. 전국항에 다 다르죠. 요번에 요트 한번 타볼까요? 요트를 타고 공평항까지 옵니다. 마리나 시설을 만들어요. 저반 시설을 만들 생각이에요. 여기서 내리면 솔밭을 뛰고 에코팜랜드 14km를 뛰고 화성호 주변을 뛰고 매항리까지. 매항리예요. 응원 왔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응원 왔다가 우리의 장점인 단점인 게 오기가 가까워요. 저 지방에는 그냥 먹고 그 다음날 응원해야 되는데 바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사회경제기금 투자해 줄 생각이에요. 자, 말은 공짜로 있어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땅은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요. 말 교련장은 시가 사회경제기금을 투입해 줄 생각이에요. 배울 때 아주 싸게 배워야죠. 말 때문에 응원 왔다가 그냥 집에 갈 게 아니라 거의 공짜다시피 말을 배워요. 그러면 달려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골프 칠 때 돈 좀 내야죠. 골프장 사용료 내야죠. 돈 좀 내죠. 이게 하루 코스입니다. 하루. 말 타고 보트 타고 말 타고 요트 타고 말 타고 왕복하든 요 코스만 왕복하든 하루 코스를 만들어낼 생각이에요. 중국의 그 국영관광공사 관계자 이번에 가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해봤더니 깜짝 놀래요. 만들기만 해보자. 지사님한테도 이 보고를 드렸더니 그거 언제 하냐 빨리 하자 그러길래 내년에 창조 오디션에 100억 주신다 그러면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성만이 갖는 제가 이 틀을 고민할 때요. 몇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제로섬 게임 하지 말자. 남의 거 뺏어오는 거. 우리가 총량은 있어요. 우리가 호프를 화성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총량은 있어요. 어떤 특수한 날, 월드컵 게임 있고 이런 날 좀 더 팔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인테리어와 시설을 잘하고 맛을 좀 더 높여서 내가 장사가 잘 됐으면 총량이 딴 데께 줄은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게 아니에요.
창조 경제가 아닌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자. 남의 지방 거 강제로 뺏어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만의 경쟁력 갖는 거. 화성만이 할 수 있는 거. 국가도 못했는데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에 국가를 빛낸 문화체육예술인들의 묘역을 만들고 매항리 같은 인프라를 만들자. 그건 지역이 제일 잘한다. 중앙정부 그랬죠. 소방차로 물 줬어요. 저도 소방차로 물 주고. 한해가 점점 심해지고 쌀 농사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한해 들었다니까 소방차로 물 줬어요. 그러고는 자금 좀 내려보내줬습니다. 지하 구정 더 뚫어서 용수 공급 좀 더 해줘라. 전시행정이에요. 농업의 근본 문제를 고민 안 한 거죠. 농협은 망해갔다고. 3,000톤씩 4,000톤씩 쌓였어요. 저희 지역 농협에. 2만 원에 사료용으로 팔리는 게 쌀인데 우리 어르신들 전화로도 핸드폰으로 농사 짓고 있죠. 야, 이항기 돼. 다 자동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든가 말든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안 물려받아요. 왜 물려받아요? 그거 물려받으면 망하는데. 빨리 돌아가셔서 땅 팔아먹고 나이 편하게 잘 살면 되는데 땅값 비싼데.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130농가를 모시고 제스프리 간 이유가 있어요. 뉴질랜드 제스프리 갔습니다. 9개 브랜드로 싸우지 말고 물량 조절도 좀 하고 성과도 좀 제대로 하고 R&D를 해보자. 왜 제스프리는 1300농가가 세계 키위 시장을 쥐락펴락하는지, 정부 보조금 한 푼 없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서로들 자기 물려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러 가자. 보조금만 매일 달라고 하지 말고. 수합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그래요. 서양의 포도, 이건 모양과 빛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당도만 나오면 돼요. 가공용이니까 다 문대서 그냥 포도주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래서 자동화를 안 시켰어요. 걔네들은 많이 지면서도. 근데 우리는 어째요? 식용인데 모양도 중요하고 색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당도도 중요한데 영세해요. 우리 농가들은. 실제 농협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런 걸 R&D 해야 돼요. 성과기계도 만들어주고, 그죠? 알속군 기계도 만들어주고, 과수 봉지 씌우는 기계도 만들어주면 이게 자동화되면은 어른들도 하고 자식들도 물려받으라 할 거예요. 지가 하나. 대신에 포도 한 송이 팔 때마다 얼마씩 적립해라. 협동조합으로 다시 만들어라. 그래서 송사코리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히트를 칠 겁니다. 이 성과기계를 통과한 것만 시장에 나가게 돼 있어요. 확실히 믿음이 가죠. 포도송이는 크면 한 송이 내에도 분량이 나와요. 햇빛 잘 받는 쪽이 당도 높고 뒤에는 덜 익고 터지기도 하고 규모 있게 키워야 돼. 규격과 당도와 색상이 나와줘야 돼. 근데 선과기계를 거친 포도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저희가 개발했어요. 다음 달서부터 현장 배치가 됩니다. 거기서 소위 통과 못한 제품들은 다 어떡하냐? 제가 다 사준다 그랬어요. 전 그거 다 사서 뭐 하게요? 아이들 급식 우유 드셔보셨어요? 우리 지역에 낙농가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산업화돼서 아이들이 먹질 않고 버려요. 영양 분석해보니 우리 포도, 씨의 껍질에 엄청나게 성장 바르게 해준 무기질이 들어있어요. 이거 주스, 포도 주스 만들어서 1년 내내 아이들 급식에 먹이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송이별로 성과를 다시 해볼까요? 아주 당도가 잘 나오는 송이. 하나에서도. 좀 덜 나오는 송이. 아주 당도가 좋은 건 포도주 가공용으로 빼보죠.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포도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양반도 전체를 포도 농가를 만들자. 중국 시장도 활짝 열려있다. 저희는 고민하잖아요. 대통령은 소방차로 물 주고 몇 푼 내려준 게 다였었어요. 이게 지방재정법을 개혁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렇게 쓰라고 있는 돈이죠.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들, 사회적 기업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정조대왕 유적지, 초장지를 제가 차렸어요. 만년제도 제가 찾고. 초장지 얘기만 제가 잠깐 드릴게요. 이제 태안 3지구는 다 합의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원도부터가 거기 있대더라. 찾아내라. 원장지라고 좀 표현했는데요. 원장지가 이 윤건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용주사도 아니고 윤건능도 아니고 만년제도 아니고 초장지 원장지다. 그거 찾아내라. 국무총리한테도 이것들이 거짓말했어요. 없다. 초장지에 관계된 홍살문터, 제실터 다 있다 찾아라.
민선 오기 내내 뻥쳤습니다, 이것들이. 근데 재수 없이 제가 또 당선이 돼버렸죠. 그러고는 제가 선언했어요. 4년간 이자 또 물어라. 난 절대 아파트가 안 내준다. 찾아와라. 하여튼 한 두세 달 만에 찾았다고 왔어요. 정조대왕이요. 수원도부터가 윤건능 앞에 있었어요. 이걸 수원에 화성을 짓고 200년 전에 옮겨간 겁니다. 수원이 그런 물숫자 쓸 수원이 아닌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물은 시아울을 통해서 매송까지 들어오고 남양을 통해서 남양까지 들어오고 항구지천을 통해서 병정까지 들어오는 요게 수계가 잘 발달됐고 물산이 풍부했고 이걸 총괄하는 도부가 수원도부예요. 남양도부. 우리 동생이죠, 수원은. 아우입니다. 200년짜리 도시예요. 우리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예요. 그래서 복원해라. 우리의 자존심이다. 홍산부터 제실도 복원하고. 그러면 도부가 있었으면 나머지 공간에 뭐가 있었어요? 관리들도 집도 있었을 거고 관공서도 따로 있었을 거고. 자, 그래. 이거 아래위 따지지 말고 그쪽은 소위 한옥타운으로 만들면 너희들도 손해 아니고 거기 시야에서 벗어난 남쪽만 아파트 져라. 합의가 됐잖아요. 현명했잖아요. 본인들도 손해가 없었어요. 크게 손해 없었습니다. 근데 초장지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래요. 정조대왕이 이건 어디 문헌에도 안 나와 있어요. 제 추측에 여러분들도 공감하면 이해가 되면 아버님 사도세자를 이분이 풍수지리에 굉장히 밝았던 분이죠. 아버님 사도세자를 명당자리 모시고 싶어서 찾고 찾다가 현능자리를 본 거예요. 윤건능. 한에서 내려오는 길, 땅에서 올라가기니까 반대에서 제일 좋은데. 이 두 군데를 다 보셨어요. 그러고는 이 길을 다스릴 수 있는 처방을 했어요. 그게 만년제를 만들고 얘 빨리 끝내랍니다. 아니? 아니, 빨리 끝내라는 얘기죠. 만년제를 만들고 여의주를 박았어요. 봉분터도 실제 안영리 근로자복지센터에서 가져간 거예요. 거기 화산에서 내려오는 혈이 묻힌 자리예요. 봉분흙도 아무거나 안 쓴 거예요. 그걸 우모차로다 갖다 거기서 거기 고만한 저수지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막 들이밀어서 해버렸죠. 그게 우리의 큰 먹거리인데.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역분들하고 합의할 생각이에요. 복원하자 할 생각이에요. 옆에 새로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 있어요. 이렇게 현명하고 그 내용을 다 알아요. 얼마나 명당짜리인지 알아요, 이분이. 근데 자기는 죽으면 건능이 아니라 지금 초장지. 윤건능이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이렇게 물 질질 흐르는 자리 있죠? 거기에 써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발치 밑에. 누구도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송충이를 씹어 자시면서 유지를 남겼죠. 그런 안 좋은 자리에 본인이 써달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 썼죠. 유지가 얼마나 무서워요, 조선시대 때는. 쓰고서 22년 후에 효의황후가 돌아가시잖아요. 이 신하들이 야, 이 성군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하된 도리도 있는 거 아니냐. 이분이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 묻혀 있으면 나라의 앞길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 건능자리가 저렇게 좋은데 절로 옮겨드리는 게 어떠냐. 옮겨드린 거예요. 근데 제 추측에는 만약에 이분이 야, 아버지 여기 쓰고 나 건능자리에 써 했으면 효자 소리 못 들었을 거예요. 예상했겠죠. 내가 이렇게 하면 신하들이 당연히 옮겨줄 거다. 정말 형군이잖아요. 그 스토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기밖에 없다. 윤건능 용두사의 모든 가치보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초장지의 가치다. 여기다 효박물관을 때려짓자.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 다 봤죠, 우리는. 영릉이 어떻게 생겼고 문인석이 몇 개고 무인석이 몇 개고. 내장을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개장을 해서 그 위에다가 심청이 얘기도 좀 갖다 놓고 다 갖다 놓자. 효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고 우리 교포 자식들 3세 4세들이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이 여기서 효 체험을 하고 공간을 활용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3, 3, 5 손잡고 와서 우리 한옥타운에서 효 체험 좀 하면서 우리 역사성과 정체성을 좀 확인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어떠냐. 괜찮죠? 대답이 없으시네. 빨리 끝내라는 소리를 알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답 못 드린 거는 얼추 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